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10시 11분부터 갑자기 좀 낙폭을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00포인트 위협받고 있고 코스닥은 670포인트도 깨고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지금 문제입니다. 장중 달러당 원화 가격이 1,478원까지 올라섰고요. 지금 현재 1,479원 실시간으로 원화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지금 미국 증시도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연말이라 좀 시장이 한산하고 10시 이후에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소추안 좀 재고해달라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경제 그리고 지금 국가 타격받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어제도 그 민주당 측에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고 계속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반도체 주도 섹터인데 업황 좋지 않죠. 수급 메말라 있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증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고 1,000억 원대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만 힘겹게 시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1,000억 원대 넘게 팔자세고 외국인이 427억 원대인데 일단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오전장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후장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힘겨운 시장인데 외국인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를 계속 삽니다. 이번 주 내내 네이버 담고 있는 외국인 오늘 1등 자리에 들어와 있고요. 밸류업 종목들도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매력도가 올라가는 종목들이다 보니 외국인 리스트에 최근 들어 계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현대차, KB금융 그리고 삼성증권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펩토론과 HLB가 지금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딱히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수급 플레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옵션 플레이도 그렇고요. 기관 순매수 확인하시죠. 자,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좀 매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오늘 좀 체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리포트는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실적에 대한 쇼크라든지 반도체 업황의 우려는 어느 정도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여의도 시장에서는 팽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앞으로 자율주행에 HBM4를 활용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HBM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장비단도 강하고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아까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있었죠.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기관 순매수 탑10에 들어가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2등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법인 설립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CJ 대한통운, 이마트 들어가 있는데요. 장중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순매수 리스트 통해서 어떤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이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10시 이후부터 좀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보합권입니다. 다만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쪽이 바로 소보장 쪽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그려가고 있고요.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그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 대한 고점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세가 양자컴이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수급이 계속
미국 시장에서 이동하고 있어요. 국내 증시도 좀 그런 영향 함께 받아가는 것 같죠. 오늘 양자컴 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투톱보다는 조금 더 탄력 좋은 소부장단으로 몰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급 플레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말 뭐 테슬라가 내년부터 HBM을 뭐 대량으로 사들일 거다 이런 소식 때문에 장비주가 오히려 더 강한 건가요? 모멘텀입니까? 수급입니까? 일단은 모멘텀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플레이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물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적 요인보다도 이제 글로벌 업황에 많이 연동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슬라 효과도 지금 나타나면서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향후에 이제 HBM 칩을 이제 수주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더 HBM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SK 하이닉스 향 벤더들의 그런 강세가 더 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뭐 미국이야 뭐 최근에 워낙에 뭐 주가도 좋아서 이제 고점에 대한 것을 걱정하는 반면에 국내 이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저점권에서 많이 지금 움직여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도 물론 이전에 이제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미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조금 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이나노 관련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업체들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시장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더 나타나는 쪽이 소부장단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쪽을 좀 봐야 하나가 궁금합니다. 최근 들어 브로드컴발 수혜를 얻은 뭐 에이직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 그에 비해서 HBM 수혜주로 2024년 상반기에 랠리를 보여줬던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대표적으로 장비 안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테크윙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사실 이제 뭐 싼 것은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싼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향에 연동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오늘도 이제 여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 뭐 8조 원대는 이제 컨센서스가 8조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꺾이지 않은 그런 종목군이 이제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장비주들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뭐 계속해서 이제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에이직랜드라든지 AD테크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내년도 HBM4 시장이 열리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계속해서 좀 주목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내년도 하반기 말쯤에 SK 하이닉스가 HBM4 양산 시작한다던데 삼성전자는 그런 소식이 아직까지는 좀 없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요. 물론 목표 주가는 79,000원으로 굉장히 낮게 잡혀 있지만 이미 반영할 악재는 다 반영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였거든요. HBM4가 이제 반도체의 승기를 가르는 키라면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데 사실 오늘 뭐 리포트도 저도 이제 몇 개 봤는데 대부분 이제 목표가 하향의 매수 유지 리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신선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오늘도 이제 그 내년도 이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그런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많이 좀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이 됐는데 그 중에서 물론 SK 하이닉스는 뭐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된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 상대적으로 이제 HBM의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나왔었던 이런 이익 추정치의 하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떤 그 하우스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7조 9천 원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4분기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인데
물론 대부분은 9조 원대 중후반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7조 원대를 예상하는 하우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그 주가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이익 정치도 같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어서 아직까지 뭐 이렇게 이것이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그런 좀 추정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일깨워 주셨고요. 테슬라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자율주행입니다. 로봇도 자율주행 때문에 하는 거고 AI도 자율주행 때문에 슈퍼컴퓨터도 자율주행 때문에 하는 건데 HBM4를 이제 계속 좀 대량 구매할 거다라는 사인을 한번 줬고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HBM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테슬라 이렇게 좀 고객사, 큰 고객사로서 좀 그렇게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어서요. 지금 구간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여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HBM 시장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 기존에 잘했던 회사가 더 HBM4도 더 잘할 가능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또 SK 하이닉스도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주들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제 수주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열을 올리는 그동안의 부진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뭐 테슬라라는 큰 고객을 확보한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두 회사 모두 다 사활을 걸고 뛰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낙수 효과, 국내 장비주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테슬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반도체의 그 훈풍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로서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네요. 예.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제 2025년을 대비할 때가 됐잖아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보장에 대한 매수 기회가 있다면 어느 쪽에 좀 손이 가겠습니까? 혹은 반도체는 2025년도에 보지 말자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뭐 기존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글로벌 업황에 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보지 말자라는 뭐보다 봐야 된다라는 쪽이 더 저는 일단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뭐 검증된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보다 더 유리한 고지는 선점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뭐 계속 봐야겠습니다만은 당장에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더 유리하고 소부장 같은 회사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TSMC도 내년부터 하반기부터는 이제 2나노 공정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강한 업체들, 뭐 미세화 공정 쪽,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회사들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들 회사들은 뭐 충분히 좀 기회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뭐 시장이 아직까지도 좀 안정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트레이딩도 감안하는 그런 좀 네. 이제 트레이딩성의 매수 전략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환율이 좀 안정화되어야 될 것 같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아무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도 지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 현재 1,481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2025 CES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1월 7일부터 열리는데요. AI 로봇 그리고 뭐 XR 뭐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양자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2025년 뭐 상반기 정도 IT 섹터를 주름잡을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은 이미 많이 좀 상용화가 돼 있고 쓰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영역이라면은 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물론 뭐 최근에 구글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그런 뉴스 이후에 최근에 좀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시간은 좀 먼 미래이긴 합니다. 그렇게 한데 사실 최근에 뭐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상당히 좀 화랑이고 좋다면은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AI라든지 로봇이 더 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최근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것들, 그러니까 양자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더 쏠리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쪽이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인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국내 업체가 그래도 틈새를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판단들도 좀 많이 지금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은 커지는 만큼 이쪽도 물론 충분히 저는 향후에도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증시에서도 양자컴 관련주가 굉장히 핫하고 수급이 반도체에서 되게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오죠. 오늘 양자컴 관련주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근데 CNBC에서 지금 사실 양자컴 상용화까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멀티플을 너무 땡겨왔다. 지금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대량 매물출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뭐 양자컴이 지금 뭐 밸류에이션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올라간 것 또한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상용화 시에는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또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과도하다. 물론 그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게 100%다 맞고 수긍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굳이 저는 뭐 그 의견에 100% 뭐 동의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발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통신 장비주가 핫하잖아요. 예.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때문인데 1기 때도 오픈랜 적극 도입 추진했었고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2기 때도 역시나 통신 장비 관련 이런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솔리드라든지 HFR, KMW, 머큐리 같은 뭐 5G, 6G 관련 종목들 급등합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취임식까지는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그래도 기대가 되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트럼프 1기 때 이후에 한 4년 동안 거의 암흑기를 거쳐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2026년에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주파수 경매를 다시 좀 합니다. 그렇다면은 2025년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에는 경매를 지금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인도 시장도 좀 내년에 크게 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통신 시장에서도 AI에 이어서 이제 양자 암호 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선 쪽,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UAM, 뭐 방산 쪽이라든지 뭐 원격 진료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크게 좀 그 활용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자 암호 이런 기술들에 대한 그런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 SK텔레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장비 업체 쪽에서 이제 코이버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밖에도 뭐 전반적으로 솔리드라든지 이노와이오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던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도에는 관련해서 KMW 또 이제 HFR RFHIC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그 KMW 막 엄청 랠리를 보였던 그 옛날이 기억나네요. 한번 내년도 통신장비주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고요. 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눌렸던 이유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제 어제까지 매도를 했어야 양도세를 회피하는 거고 매수를 했어야 배당을 받는 거고 대주주 양도세는 아직까지도 좀 매물들이 잡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어제가 기준일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에서 50억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그 양도세 회피 물량 이후에 이런 매수세는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50억을 갖고 있는 분이 물론 계십니다만은 시장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없다라는 것들 때문에 조금은 덜 탄력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3일부터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고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또 많이 투심이 약화되고 많이 좀 주가도 빠졌던 네.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일단 1차적인 양도세는 지나간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컸었던 알테오젠이 조금 그래도 그런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그 이전 최근에 한 3거래일 전서부터도 그래도 기관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관련해서는 알테오젠이 가장 저는 큰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년에도 좀 기대감은 상당히 많은 회사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HLB,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전부 다 내년 상반기 혹은 1분기에 추정치를 발표할 데이터 발표 계획들이 다 있고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소화하고 이제 매물 소화 다 거치고 임상 결과 그 발표 임박에 JP모건 헬스케어까지 컨퍼런스까지 이거 봤을 때 좀 매수 매력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지수 대비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라고 저도 좀 기대는 하는 부분들이고요. 단순하게 물론 이제 연례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자체가.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통해서 뭐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협력들을 많이 좀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참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좀 앞서 이제 알테오전도 뭐 이제 학회 발표도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에 뭐 이제 키트루다 예. 삼상 결과 발표가 1월에 있을 맞아요. 거고 계속해서 뭐 이제 판매가 내년 그 승인이 나와서 내년 하반기 혹은 뭐 다음 연도 초에는 판매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찍힐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혹은 M&A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키워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학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기술 플랫폼이에요? 아니면 뭐 펩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에 좀 온기가 확산될까요? 저도 이런 제형 특허 그런 이제 관련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보로노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삼천당 제약이 미국의 아일리아 시밀러 이제 독점 판매 계약을 드디어 해가지고 네. 이제 뒤늦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그런 계약과 함께 향후에 이제 숫자가 찍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고 비만 치료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펩트론도 상당히 물론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는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련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게 보시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요.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내년에 바이오 쪽 주인공은 어떤 쪽의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하나만 꼽자면은 그래도 저는 가장 편안한 종목이 알테오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키트루다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테고, 뭐 이제 그 외 밖에도 이제 산도즈라든지, 그리고, 다이치산교, ADC 기술 이전은 이제 지난 11월에 했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임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빅파마의 이제 기술 이전, 그러니까 임상이 시작이 되거나 혹은 이제 상용화를 앞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뭐 기사에 따르면 대표이사님이 이제 내년에도 한 2건 정도의 기술 이전을 추가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기술 이전, 이런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편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시선까지 체크 받아봤고요. 저희 주식명가 MTNW 김성준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